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다니다가 한번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햇빛은 좋지만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날씨가 참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투자의 본질은 이런 거더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좀 챙겨서 보고 있거든요. 뭔가 저도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몇 가지 좀 거슬리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지금 많이 쓰세요. 물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각자 다를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어디서 온지 대충 알거든요. 이 문구는요, 예전에 제 책장에 주식책 오래된 거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투자를 진짜로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응, 이거 말장난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응은 뭐예요? 불이 나면 소화기로 끈다.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 성적이 안 나오면은 학원을 다녀본다. 이런 게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작년에 천안에 한 작은 아파트를 매도를 했어요.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매도하고 나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다시 사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 빨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식 해설하시는 분들, 일명 주식 전문가들은 본인의 수익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해설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선반영됐습니다. 아니면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워서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좋은데 핸드폰에서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대세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돈을 그대로 번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대응이 아니에요. 뭐죠? 예측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건가 팔 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유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죠. 왜냐? 모르니까. 그게 맞는 대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식은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선물 옵션을 하면은 바보가 아니고서는 한 달 이내에 100억 정도는 벌어야 정상인이에요. 실제로 옵션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시장을 맞출 수 있다면 100억은 땡긴다. 한 달 안에. 네, 이 말이 컨텐츠 만드는 사람, 저도 포함시키세요. 너무 좋잖아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거래량이 늘었죠?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이번에 잠실만 올랐죠?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예측의 영역은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위험하죠. 게다가 뭔가 예측했다가 특히 올라간다 그랬다가 이게 거꾸로 떨어지면은 아마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게 지금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왜 내려간다 그랬다가 올라가면 욕을 덜 먹고 올라간다 그랬다가 내려가면은 욕을 많이 먹을까요? 이게 시장의 예측과 대응의 영역의 차이예요. 자, 시장이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시장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그냥 대응이 가만히 구경하면 돼요. 불난치 구경하면 된다고요. 투자한 사람 망했다, 뭐 상가 공실이 텅텅 비었다, 집이 안 팔린다, 3억이 내려갔다, 조회수 한 100만 찍잖아요. 그 100만을 보신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냥 그 컨텐츠를 본 거죠.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한다 그런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를 삽니다. 실제로 자산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분노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약간 100%는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굳이 저까지 끼어 들어가면서 욕을 먹을 각오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서요. 투자는요, 예측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미래는 못 맞춘다면서. 그러니까 수익이 크죠. 봐봐요. 투자는 약간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가져가면은 10명 중에 1명이 9명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벌었으면은 1,000만 원짜리 투자자 10명 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좀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화폐 가치 하락이란 영역이 들어가면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선물 옵션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잃고 누군가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따져도. 그 안에서 이제 성과가 갈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걔네가 가는 대학은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그 안에서 뭐 대학에 떨어지거나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성과가 안 나온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싶은 거지만 정작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볼품이 없다는 거죠. 자꾸 왜 이게 반복이 되냐면 대응이라는 그럴싸한 단어에 묶여서 컨텐츠만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예측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야, 잘못되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시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투자는 뭔지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 이런 그냥 사기 단어를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되고 성공한 투자자 중에 마이너스 구간 그리고 손실 난 거를 안 겪어보거나 이걸 극복하지 않은 분은 거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손실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장이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번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하긴 했죠. 예측의 영역, 예측, 행동, 결과, 반복, 반복. 이 과정에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죠. 공부량, 경험,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이나 환경, 그리고 내 경제적 체력까지 모든 게 허락이 돼야 돼요. 뭔가 하나 잘 안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매도를 잘못하거나 매수를 잘못하게 되는데, 아무튼 모든 것들을 백업을 해서 이 과정에서 실력을 올릴 수 있다면 고수의 영역에 오르겠죠. 뭔가 업그레이드 못 시키면은 돈을 못 벌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시장을 떠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큰 돈을 번다는 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건 성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에요. 다만 예측이란 단어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도 안 되고 리스크가 크고, 왜냐면 시장을 맞춘다고 항상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일정 선을 넘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전 가끔 댓글 보면 이런 분들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이 주식에서 종목을 한 20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샀는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댓글 이렇게 달아요. 지금도 쓰도록 하거든요. 누구누구 덕분에 이번에 무슨 종목으로 수익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든 일정 기간 돈을 벌고 다른 기간에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납하는 기간에는 누구를 원망할 건가요? 누구 덕분에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측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지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가 약간 의아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거래량이 늘거든요. 다시 늘어봤자 2,500건이에요. 자, 거래량이 1,000건대로 떨어졌다가 2,500건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대응하면 할 거 없다니까요. 예측해야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야. 잠실이 다시 움직일 거야. 강남이 다시 움직일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풀렸으니까 노도강이 움직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중에 봐야지 내가 뭐가 늘지. 예측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뭐라도 된다는 듯이 시장에 뭐가 나왔으니까 대응을 하겠다?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시장을 모르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투자의 수익은 불확실성,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나오는 건데, 대응은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모두가 사거나 모두가 팔 테니까.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다르고 불확실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오는 건데, 대응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는 경우에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측이에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비록 이런 단어가 인기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예측해 보시고 내 체력과 베팅해 보시고 결과를 받아들여 보시고 그 안에서 경험을 하시고 실력을 올리시고 반복해서 그 10% 안에 드시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대응이란 영역은 나머지 90%가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같이 컨텐츠 만드는 사람한테는 마법의 단어이긴 하지만, 실전 투자자인 저로서는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을 상당 부분 망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대응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응하면 어떻게 해요? 보험사를 부르거나 차에 내려서 밖으로 피해 있다거나, 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이 갑자기 노도강 아파트가 갑자기 20%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게 6억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뭘 대응을 해요? 예측이죠. 아, 이거 일시적이야. 다시 내려갈 거야. 갖고 있던 거 팔아야겠다. 야, 이거 연속성이 있겠다. 이번엔 난 한번 사야겠다. 그럼 공부해야죠. 세금이 어떻게 되지? 급매물이 어디에 있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지? 이런 영역이지, 자꾸 대응 타령하게 되면은 가만히 내 컨텐츠 지켜보란 얘기처럼 전 들리거든요. 물론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만큼은 확고하게 하고 싶어요. 투자는 대응이 아니라 예측이다. 예측하고 베팅하는 거다. 베팅 안에는 실패 확률이 항상 있다. 실패 없는 투자는 무조건 사기란 단어다. 사기야, 사기.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반복할 수 있고, 맞는 때에 얼마나 크게 베팅할 수 있고, 운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체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예측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종합예술이 투자의 영역이에요. 대응이란 단어로 어떤 인간의 범주 내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직장 생활하지 이 위험한 투자를 왜 해요? 스스로 큰 베팅을 안 해보고 말 그대로 남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연끌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으로 돈이 되니까. 진짜 투자해 보신 분이 투자가 예측, 대응, 예측이 아니라고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예측할 거예요. 물론 컨텐츠에서 말은 조심하고 있죠. 왜냐면 저도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너무 공격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전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별의별 예측을 다 해놨거든요. 심지어 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의 그래프를 22년도 말에 미리 그려놨고요. 이거 강의 시간에 오픈돼 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전세가율, 거래량 이런 거 예측 항상 다 해요. 심지어 24년도 말까지 거래량에 대한 예측도도 다 그려져 있고, 전 그러고 살아요. 그거 안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데, 그럼 만약에 그 예측이 틀리면 그 다음에 대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측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말 차이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시장 예측을 좀 과감하게 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베낄 수 있는 사람의 컨텐츠를 많이 보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대응이란 단어는 다들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 해설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날씨가 빨리 좋아지고 시장도 좀 좋아지고 우리들 여러분 경제 상황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밖에서 좀 분위기 좀 따스한 데서 찍어봤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기분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